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리츠회사 리얼티인컴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배당주와 ETF도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많이 부족하겠지만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리츠회사라고 하면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 펀드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관련 자본과 지분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을 하는 회사입니다. 리얼티인컴은 1969년에 설립되었고 1994년에 상장한 미국 대표적인 리테일 리츠인데요. 2015년에는 S&P 500에 편입되고 2019년에는 영국 슈퍼마켓 체인인 세인즈버리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처음으로 해외로 진출하게 됩니다. 중소형 독립점포를 주력으로 하여 임대를 주고 있고 1969년부터 월배당을 주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도 30년 넘게 지급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배당금도 매년 인상되고 있고요. 임대점포 수는 1994년에 630개였는데 23년 기준 13,000개가 넘습니다. 부동산은 미국 50개주, 푸에르토리코,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에 위치했고 대부분 임대부동산이고 2023년 1월 기준 직원은 395명입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작은 것 같네요. 투자할 부동산을 선정할 때는 고객에게 중요한 시장이나 위치의 부동산, 고객에게 수익성이 있는 부동산, 시장 임대료와 비슷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부동산, 장기, 순임대 계약을 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할 수 있는 옴니채널 전략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예측 분석과 기계학습을 통해 업계 동향을 예측하여 의사결정을 합니다. 리얼리티인컴이 하는 일은 부동산 취득을 하고요. 부동산 갱신, 출시, 판매 등 자산 관리를 하며 때로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개조, 리모델링 등 재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비용 절감형 LED 조명, 렉 설계 및 판매, 태양광 설비 설치 등 건축 서비스도 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매출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연간입니다. 5년치 매출인데요. 매출은 감소 없이 계속 늘고 2022년은 2021년보다 60.7%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2021년 말에 베리트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매출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수익 증가와 포트폴리오 다양화가 목적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리얼티인컴은 이 당시 소매업 84%, 산업용 11%, 사무용 3%고 베리트는 소매업 45%, 레스토랑 20%, 산업 18%, 사무실 16%였다고 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레스토랑 부분에 큰 타격을 받은 베리트는 부채가 더 많아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리얼티인컴은 합병을 하게 되면 더 낮은 금리로 채용자를 받아서 서로 윈윈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매출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도 2020년부터 감소 추세인 것이 인수의 요인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률은 20%대로 높은 편인데요. 2021년에 19%까지 떨어졌었네요. 아마도 2020년에 코로나로 좀 힘들어졌고 2021년은 베리트를 인수하면서 비용을 많이 쓴 걸로 해석됩니다. 분기로 보게 되면 2022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 매출의 증가폭은 완만합니다. 대신 영업이익이 2022년 2분기 이후로 계속 감소 추세인데요. 이건 비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분기간 비용을 보면 감가상각이나 부동산 운영 비용은 서서히 증가하는데 이자 부분이 2023년 1, 2분기 들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회사채인 것 같은데 1월과 4월에 발행했더라고요. 이 영향이 큰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에 스피릿 리얼티를 인수를 발표하는데요. 역시나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목적이며 이 인수로 AFFO가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인수를 위한 새로운 외부 자본은 필요 없다고 하며 2024년 1월에 합병을 완료했습니다. 아마도 2024년 1분기 실적부터 스피릿 리얼티 매출이 반영되겠네요. 여기서 AFFO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리츠에서는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FFO는 당기순이익으로만으로 사업 실적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미국 리츠협회에서 별도의 수익지표를 만들었는데요. FFO는 사업운영이익이라고도 하고요. 당기순이익에서 감가상각이나 손상항목 등을 제외하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 조정을 거친 게 AFFO라고 조정사업운영이익이라고 하는데 잉여현금이라고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AFFO 안에서 배당금을 얼마로 할지 정하고 그것을 배당 성향, 배당 지급 비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 선이 AFFO고 거기에 비중은 매출액 대비 비중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은 배당금을 나타내고 여기에 비중은 AFFO 중 배당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막대 그래프는 주당 AFFO예요. 주당 AFFO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2021년 말에 베리트를 인수하고 나서 AFFO와 배당금이 확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성향은 계속 줄고 있는 추세네요. 분기로 봐도 모든 지표가 우상향 추세입니다. 그리고 리얼티인컴이 매출 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같은 매장에서 나오는 임대료인데 동일 렌탈 수익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에서 장기 임대로 인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프를 보시면 매출의 대부분이 동일 렌탈 수익인 걸 알 수 있고요.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보면
2020년이 2019년보다 동일 렌탈 수익이 12.7%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임대료를 성공적으로 올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리얼티 인컴이 임대료 인상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2021년은 베리트를 인수하면서 갑자기 증가했고 2022년, 2021년보다 높게 나온 걸 보면 인수의 효과나 사업이 나름 괜찮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21년이 인수자산과 동일 렌탈 수익 합산보다 매출액이 낮은 건 인수한 베리트 수익에서 인수전 수익을 뺀 것 같아요. 재무 상태를 보면 자본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부채 비율은 70%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산 중 대부분이 투자 부동산인데요. 투자 부동산 금액은 계속 늘고 있고 큰 차이는 없지만 빌딩 비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료를 보면 연간 기준 21년에 베리트 합병으로 부동산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임대율은 거의 98에서 99%로 공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분기로 보면 부동산 수는 계속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수 부동산 수를 보면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인수한 개수가 적었고요. 2021년부터 다시 인수 부동산을 늘었어요. 유럽 쪽 부동산 수도 많이 늘게 됩니다. 인수를 했다면 판매도 하는데요. 연간으로는 2019년에 판매 수량이 제일 적었지만 점점 판매 수량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분기로 보면 2023년은 판매를 엄청 줄였네요.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종류별로 어떻게 분포되었는지를 보면 식료품점과 편의점은 늘고 있고 건강부문, 패스트푸드는 비중이 줄고 있네요. 우리나라도 편의점 매출과 수익성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당금 쪽을 보겠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현재 기준 643개월 연속 배당금 지급을 했고 1994년 상장 이후 123번 배당금을 인상했다고 해요. 표를 보시면 18년부터 정리를 해봤는데 공통적인 건 3월, 6월, 9월에 배당금을 올리고 12월, 1월은 연속으로 배당을 올리네요. 그리고 연간 배당금 상승률이 2020년에서 2021년 될 때 1.6% 상승한 것 빼고 3%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연간 배당금과 주가, 배당 수익률을 보면 주가는 2019년, 2021년에 70달러를 넘겼고 2021년 이후로 주가는 계속 내려와서 24년 1월 말 기준으로 54.4달러까지 왔습니다. 배당금은 증가하고 주가는 내려오면서 배당 수익률은 5.3%까지 왔네요. 저점을 잘 잡으면 은행이자보다도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월봉인데요. 2020년은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도 리얼티 인컴은 소매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큰 타격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코로나가 서서히 완화되면서 주가는 70달러를 넘게 되는데요. 2022년 중반부터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자 주가는 크게 하락합니다. 2023년 10월에는 45달러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2023년 주가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흐름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기간 고금리가 유지되면 압박이 심해지기 때문이겠죠. 흐름이 너무 비슷하네요. 일봉을 보면 1월 12일부터 10년물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1월 22일에 거래량이 평소보다 3배 정도 높게 나왔는데요. 60분봉을 보면 장 시작하고 주가가 계속 내려가다가 16시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왜 저기서 매수를 저렇게 매수했을까를 찾아봤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3시에 최대치를 찍고 갑자기 하락으로 급격히 변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국채금리가 계속 내려갈 것을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금리가 이날 18시부터 다시 크게 오르면서 주가는 또 내려가네요. 현재는 53.8달러 정도가 지지선으로 보이고요. 회색 121선 밑으로 안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11선을 못 넘고 있고요. 초록색 61선도 못 넘고 있네요. 금리가 확 내려가지 않으면 눌리는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매출과 수익성 지표인 AFFO, 배당금은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인수를 마친 스피릿 리얼티와의 시너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리의 영향으로 주가는 하락세이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배당 수익률은 올라가고 올해 안에 금리 나는 기정사실이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리얼티 인컴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느라 깊게 파고들지는 못했는데 4분기 실적 발표 때 자세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